안녕하세요. 엔준모TV에서 K-POP 산업 이슈를 얘기했던 음악평론가 박준우입니다. 오늘은 상관님 없이 저 혼자 좀 떠들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메이브입니다. 메이브는 넷마블의 자회사의 자회사인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가 이제 함께 만든 버추얼 걸그룹인데요. 1월 25일에 데뷔를 했고 멤버로는 시우, 제나, 타이라, 마티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지금까지 계속 있었지만 버추얼 걸그룹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90몇 년부터 이제 버추얼 가수를, 이제 사이버 가수를 많이 접해오긴 했지만 메이브는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훨씬 더 이 시간이 지난 만큼 사람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팬들도 이렇게 과몰입을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기술이 더해지다 보니까 인터뷰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음악 중심에 한번 무대를 했었는데 그게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의 걸그룹과는 조금 다른 걸그룹인데, 사실 아직도 그 현실 사람을 기대하고 좀 더 바라는 그런 팬덤 분들은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메이브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 프로 또 버추얼 걸그룹, 보이그룹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날지, 그리고 이 메이브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도라 그리고 원더랜드 이렇게 두 곡을 먼저 선보였는데요. 방송 무대도 했지만 챌린지나 이런 것들 영상도 함께 올렸더라고요. 그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곡을 일단은 감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곡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메이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더 오래 잘 갈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빈살만의 펀드로 알려져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 펀드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청 이렇게 함께해서 무려 1조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연매출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투자 유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1조를 넘는 금액은 되게 큰 금액이기도 해요. 우선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음악 산업도 하고 있지만 이 미디어 산업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리남이나 헌트나 이런 작품들이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 펀드를 움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는 카카오 외에도 넥슨을 비롯해서 이렇게 다른 기업에도 투자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앞으로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더 투자를 할지, 어떻게 콘텐츠를 확장할지, 이런 것들도 특히 음악 시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악을 일을 하고 있는 분이나 하고 싶은 분들 모두 이런 경제적인 뉴스에 조금 문외한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내가 일하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체크를 하면 굉장히 업무나 혹은 이 시장의 방향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IP 이슈인데요. 왜 요새 음악 시장이나 음악 산업을 얘기할 때도 IP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고 있어요. IP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식재산권, 흔히 저작권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음악에 있어서는 사실 IP를 해석할 때 경우가 다양해요. 예를 들면 그룹 하나가 IP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룹의 곡들도 디테일하게는 IP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IP가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들어서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또 그룹 하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등장했잖아요. 음악뿐만 아니라 공연, 굿즈, F&B 같은 그런 것들까지 다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IP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IP 산업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RBW인데요. RBW는 최근에 DSP를 인수해서 또 카라를 성공적으로 이제 다시 세상에 빛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IP 관련해서도 뉴스나 여러 가지 자료들 많이 찾아보시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IP라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IP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이 산업 안에서 쓰일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것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무래도 음악 산업을 종사하고자 하고 또 종사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유행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기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작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싶으시다면 너무 지나치게 유행에 민감하실 필요는 없다는 조언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유행을 계속 민감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유행을 쫓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작을 하는 입장이라면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유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음악이 잘 되는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뭐 매체나 SNS나 이런 것들 쫓아서 또 모니터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보다 보면 막 정말 틱톡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막 인스타그램도 봐야 되고 막 이런데, 그런 것들 체크하는 건 당연히 업무에 도움이 되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은 아, 우리도 이런 걸 해야 되나 할까라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 유행을 좀 만들기보다는 뒤에서 따라가는 그림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로 삼되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빌보드나 이런 여러 음악 차트들, 특히 해외 음악 차트만 봐도 그런 SNS를 통해서 성공적인 스코어를 거두는 곡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나온 곡도 차트에 올라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혹은 나는, 내 팀은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겠다라는 플랜을 짜되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다가 따라가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신보 소개를 하나 해볼까 해요. 물론 좋은 K-팝 앨범들이 있고 좋은 해외 앨범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 소개할 앨범은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에서 나온 구원찬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의 오브젝트라는 앨범입니다. 구원찬이라는 싱어송라이터가 이제 군백기를 가지고 꽤 오랜만에 이제 긴 단위의 작품을 냈는데요. 이 오브젝트라는 제목처럼 제목 하나하나가 이제 사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물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투영해서 만든 곡이고, 그래서 단순히 컨셉만 차용했다기보다는 그 가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이나 뭐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K-팝에 종사를 하든 다른 장르 음악의 산업에 종사를 하든 이런 앨범들은 한 번씩 체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컨셉을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이 작품에서 한번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항상 물어봐요. 요즘은 어떤 게 재밌어요? 뭐 요즘 어떤 것들을 들어야 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뭐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좀 알려주거나, 흔히 얘기하는 온보딩이라고 하죠. 조직 문화에 개인이 처음 들어가서 거기에 적응을 하고 팀원으로서 일하기까지 사실은 온보딩이라는 이 과정이 있어야 성공적인 랜딩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제 워낙에 일들이 바쁘고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스템을 가지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 다니지 못하고 바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고, 특히나 현직에 계신 분들도 그런 인사이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또 챙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일일이 찾아보거나 하기는 또 어려운 것도 현실인데요. 그래서 강의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라는 포맷이기는 하지만 오셔서 뭐 저에게 질문도 많이 해주실 수 있고 또 원하는 답변도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 주고받고 하면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